새벽 6시 이만호는 벌떡 일어났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정확했다. 74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늦어본 적 없다. 추리닝 위에 조끼를 입고 신발을 신고 나섰다. 어제 신은 그 신발이었다. 한 켤레의 운동화로 5년을 버텼다. 밑창이 살짝 벗겨지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았다. 15층짜리 아파트 건물. 만호는 1층부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옆 분리수거장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놀렸다. 어제 쌓인 재활용품들을 분류했다. 종이, 플라스틱, 캔, 병. 손가락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아파트에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챙기는 주민은 흔하지 않았다. 대부분 재활용 비닐에 한 대 묶어서 던져놨다. 어르신, 또 하세요? 경비 김아저씨가 나타났다. 40대 초반의 경비원이었다. 네, 맞춤법이 있어야지요. 분리수거도 마찬가지니까. 정말 열심이신데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정도까지. 만호는 웃으며 손을 다시 놀렸다. 이건 열심이 아니었다. 이건 습관이었다. 40년을 판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건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규칙은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약속이었다. 저 쓰레기들도 봐요. 누군가는 이걸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누군가를 생각해야죠. 경비 김아저씨가 맞장구를 쳤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리수거가 끝나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에서 문이 열렸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탔다. 주부인 것 같았다. 만호는 먼저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예의 바르게 답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10층에서 내렸다.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엄마가 탔다. 만호는 또 인사했다. 얘들아, 학교 가는 길이니? 화이팅! 아이들이 웃었다. 엄마는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이 반복됐다. 오전 6시에 일어나고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아파트 곳곳을 돌며 떨어진 휴지나 음식물 남은 걸 정리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선체로 이웃들에게 인사했다. 주민들은 그를 뭐라고 부를까? 착한 어르신, 친절하신 할아버지, 항상 인사하시는 분. 그 정도였다. 만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분리수거가 깨끗하면 환경미화원의 일이 줄어든다. 떨어진 휴지를 치우면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노문다. 먼저 인사하면 누군가는 하루를 조금 더 밝게 시작한다. 작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을 그는 알았다. 오후 12시 만호는 분리수거장에서 나왔다. 손은 검게때가 묻어 있었다. 씻으러 집으로 들어갔다. 자그마한 원룸 같은 주택이었다. 전 대법관이 치고도 남을 지위였지만 그는 이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작은 체형.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평범함이 좋았다. 평범함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를 본다. 자기가 누군가를 봐준다. 그렇게 서로를 보는 것. 만호는 웃었다. 다음 날 오전 만호는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자를 위해 주문한 책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가 읽고 싶다고 했다.
세계사 책이었다. 8살 여름에 이미 역사에 관심이 생겼다니. 벨이 울렸다. 만호는 빠르게 문을 열었다. 배송 기사였다. 이만호님이세요? 사인해 주세요. 도장을 찍고 택배를 받았다. 상자는 작았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손자가 한 호에 2권을 주문한 모양이었다. 만호는 상자를 손에 들고 흐뭇해했다. 손자는 자기의 뒷받침이었다. 아들은 해외에서 일했고 손자만이 유일한 연락처였다. 오후 3시 만호는 또 다른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본인 물건이었다.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의사가 권한 보조기를 주문했다. 시간이 지나갔다. 5시, 6시, 저녁 7시. 벨이 울리지 않았다. 만호는 핸드폰을 들었다. 배송 추적에 따르면 배송 완료라고 했다. 그런데 상자는 없었다. 누가 받았나? 만호는 외출할 때 경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를 받을 때도 있고 경비실에 맡길 때도 있었다. 경비실에 물어보자. 경비실 문을 밀었다. 3명의 직원이 있었다. 교대 시간이었다. 반나절 근무하는 경비들이 나가고 다음 경비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었다. 혹시 제 택배 봤어요? 2만호 403호. 경비가 뭔가를 뒤적거렸다. 어라, 여기 없는데요. 배송 완료는 됐는데요. 그럼 아마 현관문에 놨을 것 같은데요. 현관에도 없었어요. 경비는 한숨을 쉬었다. 시스템상 배송이 완료됐다는데 물품이 없는 건 이상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이때 관리소장 박준호가 나타났다. 35세 정도 되는 젊은 남자였다. 만호가 경비에게 물어보는 걸 본 모양이었다. 뭔가 문제가 있으세요? 네, 택배가 분실된 것 같아요. CCTV를 한번 보면 어디에 있을지. 만호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CCTV요? 박준호는 웃음을 지었다. 어르신, 요즘 우리 같은 경우 택배 분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고령층 주민분들은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택배를 받으시고 어디다 두셨는지 못 찾으시는 경우가. 아니, 제가 받지 못했는데요. 어르신, 잘못된 배송도 있을 수 있고요. 배송사에 직접 연락해 보세요. 박준호는 서류를 대충 넘기며 말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직원들에게 웃음을 지었다. 경비실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만호는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느꼈다. 약한 노인, 치매 위험이 있는 늙은이, 그런 존재.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집에 돌아온 후 만호는 한참을 창밖을 봤다. 햇빛이 지고 있었다. 70년대를 산 어떤 인간으로서 그리고 40년을 판사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순간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모욕인지 만호는 알고 있었다. 그건 배송사의 미스였을 수도 경비의 실수였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명백한 폭력이었다. 밤이 깊었다. 만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났다. 3시간이 지났다. 새벽 2시가 됐다. 만호는 일어났다. 불을 켰다. 어두운 방의 책상에 앉았다.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대법관 이만호라고 적힌 명패였다. 40년을 상징하는 그것. 만호는 서류를 꺼냈다. 배송 추적 정보를 프린트했다.
경비실 CCTV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아파트 현관에서 경비실까지의 루트, 사진을 찍은 시간, 배송기사가 우회로로 온 건 아닐까? 그리고 만호는 결정했다. 법을 공부한 지 50년, 판사로 살아온 지 40년. 그 무엇도 이 모욕을 모르는 척하게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만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엔 공식적이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박준호 소장님이 계세요? 박준호가 나왔다. 어제와 달리 좀 더 예의 바른 표정이었다. 어제 일로 다시 찾아주셨네요. 뭐?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만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제 경비실에서의 대응이 부적절했습니다. 고령자를 향한 비하 발언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대한공동주택연합 자문위원으로서 귀관리사무소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잠깐요. 어르신, 그건 너무... 만호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그날 밤 만호는 문서를 작성했다. 공식 공문, 모든 사항이 기술된 보고서, 그것을 대한공동주택연합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제목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 사례 보고. 내용은 객관적이었지만 명확했다. 다음 날 오전 아파트 게시판에 새로운 공문이 붙었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가 붙였는지 대부분 궁금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 응대 절차 개선 시정 명령. 발신 기관 대한공동주택연합. 발신 일시 2024년 10월 15일. 내용 입주민에 대한 비하 발언 및 인권 침해 소지의 신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령합니다. 입주민 응대 시 존경심 있는 태도 유지. 고령 입주민에 대한 편견 배제. 민원 처리 시 CCTV 등 객관적 자료 제출. 향후 재발 시 관리사무소 변경 권고. 결재 대한공동주택연합 자문위원 대법관 이만호. 주민들이 떠들기 시작했다. 대법관? 여기 대법관이 계신다고? 저기 저 어르신 말이야? 항상 분리수거 하시던? 경비 김아저씨가 박준호를 찾았다. 박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소장님, 뭐 어떻게... 조용해. 상황을 파악해보자. 박준호는 핸드폰을 집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이만호, 대법관, 정무법 전문가, 공동주택 분쟁 자문위원. 모든 게 맞았다. 박준호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객이 있었다. 대한공동주택연합의 직원이었다. 이만호 고문님이 계세요? 만호는 깨끗한 추리닝을 입고 앉아 있었다. 인사를 받은 직원은 경의를 표했다. 고문님, 어제의 공문에 대해 우리 회장님께서 감사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만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단, 이건 징벌이 아닙니다. 개선이 목표입니다. 당연합니다. 혹시 향후 다른 아파트 관리 문제들도 자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박준호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만호님? 그게 내 이름입니다. 박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준호는 깊게 절을 했다. 몸이 흔들렸다. 만호는 일어나 박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어르신을 무시했는데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입사할 때부터 고객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민원을 귀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이 있었을 거고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박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당신들을 교육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든 직원이 모였다. 경비 5명, 청소 담당 2명, 관리 직원 3명, 총 10명이었다. 만호는 교탁 앞에 섰다. 옆엔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만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40년 동안 수많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법이란 뭘까요? 직원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지 않도록. 그런데 법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침묵이 흘렀다. 예의입니다. 예의가 있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의가 없으면 법도 흉기가 되는 거죠. 만호는 화이트보드에 쓰기 시작했다. 예의 5대 원칙. 상대의 시간을 존중한다. 상대의 체면을 지킨다. 상대의 감정을 읽는다. 상대의 질문에 정성으로 답한다.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본다. 어제 우리 관리소장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한 경비가 손을 들었다. 고령 입주민을 무시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무시했을까요?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고객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번거로운 존재로 봤습니다. 정확해요. 그걸 객체화라고 해요.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케이스로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만호는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당신들이 경비고 청소 담당이고 관리 직원이라는 건 직책일 뿐입니다. 그 직책 너머에 있는 건 뭘까요? 직원들이 눈을 마주쳤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이웃입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다. 제 아버지는 30년을 이 나라에서 근로자로 살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상사가 말했대요. 너 같은 건 쉽게 바뀔 수 있어. 아버지는 그 말로 3개월을 앓으셨어요. 40대 중반의 건강한 사람이 말 한마디로 병이 났어요. 침묵이 더 깊어졌다. 말은 권력입니다. 특히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한 사람의 말은 돌팔매기가 되죠. 당신들은 이 아파트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경비는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소는 규칙을 만들고 청소 담당은 주민들의 공간을 관리해요. 그 힘을 사용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였다면? 만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다. 그 위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모든 주민은 귀한 손님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든 늙든 모두가 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분들의 집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예로운 역할입니까? 박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경비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교육이 끝났을 때 박준호가 만호에게 다가왔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너무 당연하게, 너무 낮게만 봤습니다. 그건 시스템의 탓이에요. 하지만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당신부터. 2주일이 지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현관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다. 손글씨였다. 깔끔하고 정성 있게. 모든 주민은 귀한 손님입니다. 마이너스 함께 만드는 따뜻한 아파트. 경비실도 달라졌다. 예전엔 어두운 톤의 사무실 같던 곳이 이제는 손님을 맞이하는 로비처럼 정돈돼 있었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안내 포스터들이 깔끔하게 정렬돼 있었다. 새로운 경비 한 명이 입사했다. 일은 20대의 젊은이였다. 이름은 정준이었다.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택배 있으세요? 만호가 뒷짐을 지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 나는 택배 없어. 고마워, 친구. 정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아, 이만호님 아니세요? 선배들이 제 멘토라고 했어요. 제가 꼭 선배들처럼 주민분들을 대하겠습니다. 만호는 정준이의 등을 토닥였다. 이 젊은이가 받은 교육이 선순환을 만드는 중이었다. 택배 보관함도 새로 설치됐다. 비밀번호로 열 수 있는 것이었다. 배송 기사가 왔을 때 주민이 없으면 보관함에 넣고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었다. 택배 분실의 가능성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든 것이었다. 응대 매뉴얼도 새로 만들어졌다. 만호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민원 응대 5단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상대의 감정 인정하기. 객관적 사실 확인하기. 함께 해결책 생각하기. 감사와 존중으로 마무리하기. 박준호가 매일 아침 이걸 읽고 출근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만호는 다시 한번 강의를 했다. 이번엔 주제가 달랐다. 당신들이 아파트 관리자가 되지 마세요. 공동체의 수호자가 되세요. 직원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새벽 6시 만호는 여전히 벌떡 일어났다. 추리닝을 입고 나섰다. 그 신발은 이제 6년을 버텼다. 밑창이 많이 벗겨졌지만 아직도 편했다. 분리수거장에 도착했다. 어제 쌓인 것들을 분류했다. 종이, 플라스틱, 캔, 병. 손가락은 여전히 기계처럼 움직였다. 오늘따라 분리수거가 더 깔끔했다. 주민들이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에서 문이 열렸다. 한 젊은 직장인이 탔다. 만호는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직장인이 놀랐다. 아, 안녕하세요. 판사님. 만호가 웃었다. 판사님이 뭐예요? 그냥 이웃이죠. 아니에요. 저도 들었거든요. 여기 원래 대법관이 계신다고요? 옛날 일입니다. 아니에요. 요즘 일이에요. 관리사무소 응대도 완전 달라졌다고 동료들이 다 얘기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예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니까요. 직원들이 먼저 존중을 베풀면 주민들도 따라오는 거죠. 10층에 도착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탔다.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그의 누나였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오늘도 학교 가는 길이니? 화이팅? 아이들이 웃었다.
만호는 12층에서 내렸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었다. 만호는 가끔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아침을 보기 위해서였다. 옥상에서 만호는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서 있었다. 태양이 떠올랐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뒷짐을 지고 계단을 내려왔다. 경비실에 도착했다. 정준이가 웃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 친구. 너도 화이팅.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아파트 방송이 들렸다. 입주민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함께 만드는 우리 아파트, 항상 감사합니다. 만호는 분리수거장에서 손을 놀렸다. 종이, 플라스틱, 캔, 병. 한 번 더. 누군가는 이 정성을 느낄 것이다. 작은 아이는 아빠, 여기 깨끗하네라고 말할 것이다. 새로 입사한 직원은 저 어르신처럼 존중해야겠다고 마음먹을 것이다. 바쁜 환경미화원은 오, 분리수거가 잘 돼 있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모여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을 만호는 안다. 만호는 웃었다. 추리닝 차림의 74세 노인. 전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충분했다. 법이란 뭘까? 만호는 생각했다. 법은 원래 강자의 도구였다. 권력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알았다. 법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걸. 예의 없는 법은 폭력이 된다는 걸. 만호가 한 건 뭘까? 법을 사용해서 부당함을 바로 잡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 것이었다. 이 일터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약한 사람 앞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모든 주민, 모든 이웃이 귀하다는 걸. 분리수거가 끝났다. 만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손을 씻고 마시기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고 직원들은 예의 있게 인사하고 주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있었다. 작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작은 것들이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평범함 속의 품격. 그것이 만호가 70년을 산 끝에 얻은 진실이었다. 아직도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고 분리수거를 하고 이웃들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다시 생각한다. 존중이란 뭘까? 예의란 뭘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 아파트 공지에 띄워진 문구를 다시 읽는다. 모든 주민은 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사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이만호라는 한 노인의 품격이 만든 변화였다. 거대한 권력이나 화려한 언론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 일관된 예의가 만든 변화였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날도 남았고 이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인사를 나누는 날도 남았다. 하지만 만호는 안다. 판결보다 이 인사가 더 큰 선고라는 걸. 법문보다 이 예의가 더 큰 법률이라는 걸. 새벽빛이 아파트 창들을 밝혀간다. 또 다른 날이 시작된다. 만호는 여전히 분리수거장으로 향한다.